낮은 하늘 아래 이어지는 자전거의 행렬, 물 위를 흐르는 일상의 조용한 균형, 담백한 식탁 위에 놓인 삶의 방식. 네덜란드의 여행은 그런 것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풍경의 감상이 아닌 구조의 관찰, 관광지의 열기보다 생활 속 온기의 발견, 속도의 경쟁보다는 리듬의 수용으로 암스테르담 문화에서 이동의 질서가, 로테르담의 건축물에서 재건의 태도가, 헤이그의 박물관에서는 조용한 기품이, 위더레이트의 종탑에서는 시간의 층위를 엿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 사이를 걷고 머물렀던 날들은 도시와 도시를 이어주는 사람들의 방식과 문화의 결을 하나씩 배워가는 경험들이었습니다. 네덜란드를 이해하는 건 그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피는 일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맛과 여행, 그리고 약간의 취기를 곁들인 사람 이야기 가득한 전영진의 한 명입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덜란드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것은 도시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숨쉬는 풍경이었습니다. 붉은 벽돌과 검은 철제 창틀로 이루어진 저층 건물들이 운하를 중심으로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고, 저마다 색도 모양도 다른 자전거가 흔한 교통수단처럼 다리 위에 놓여 있습니다. 흐린 날씨에도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도시 전체가 정돈된 색채를 유지하며 질서를 빚어내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곳이 사람 중심의 도시라는 이야기가 빈말이 아님을 단숨에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역사는 작은 나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네덜란드는 약 9세기경 바다와 맞서며 물을 끌어내 농지를 확보한 폴더 문화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간척이 아니라 농부, 귀족, 도시민 다 같이 계획과 역할을 함께 나누며 만들어낸 협업의 결과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전통은 주민 간 협의와 합의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 구조로 이어져 내려왔어요. 폴더 모델이라고 불리는 이 합의 중심 문화는 정치, 사회, 교육 등 다양한 문화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으며, 네덜란드인이 외국인에게도 자연스럽게 배려하고 토론을 하려는 태도로 직접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 17세기 네덜란드는 황금 시대를 맞이합니다. 동인도 회사, 해양 무역의 중심지였던 암스테르담은 유럽을 넘어 아시아, 아프리카, 미주 대륙과 연결되는 교역의 허브로 성장했습니다. 이 시기 경제적 부와 문화적 번영은 렘브란트와 베르메르 같은 예술가를 세우고 운하 주변의 건축을 형성했으며, 글로벌 감성까지 품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라는 별명이 이 시대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암스테르담에 도착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운하 지구였습니다. 헤렌 운하, 프리센 운하, 케이저 운하가 형성하는 고리 같은 구조 속에서 도시 전체가 물길 위에 떠 있다라는 인상도 받았던 것 같아요. 17세기 운하를 축조한 의도는 도시 확장과 제방 형성, 물 관리가 목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도시 주민의 삶을 이어주는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됐다고 해요. 저는 이 운하의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마주한 풍경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침 운하는 거울처럼 고요했고, 작은 카페 테라스에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자전거 소리가 다리 위에서 부드럽게 스쳐 지나갑니다. 도로변에 늘어선 자전거들은 서로 닮지는 않았지만 함께 놓이면 도시의 또 하나의 질서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물결이 다리를 어루만질 때마다 어딘가 살아있는 도시라는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은 유람선에 올라 물 위에서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다리 밑을 지날 때마다 운하 벽에 새겨진 연도와 문양 같은 흔적들을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수백 년 넘게 축적된 시간과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돌담의 균열 하나, 계단형 뒷마당, 햇빛이 반짝이는 유리창 하나하나가 모두 도시의 기억처럼 보였어요. 해가 저물 무렵에는 운하 위 다리에 올라 주변 풍경이 어둠 속에 잠기는 것을 천천히 지켜볼 수 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차분한 빛을 들이우고 물 표면 위에는 부드러운 반사광이 맺힙니다. 이 순간 암스테르담은 그 흔적들을 살포시 숨겼다가 다시 꺼내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루 동안 흘러내린 소리와 풍경이 이 물결 위에 정리되며 도시는 마치 인고의 미소를 띤 듯한 기분마저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튿날 암스테르담에서 가장 무겁고 깊은 기억이 남은 공간 안네 프랑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프린센 운하 너머 좁은 골목 안쪽에 위치한 작은 집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소녀 안네 프랑크의 가족이 숨어 살았던 장소입니다. 긴 줄을 서서 들어간 내부는 계단조차 좁고 어두웠으며 비밀 공간이라는 말보다 작은 방들이 숨죽이며 살아있는 곳이라는 느낌이 강했어요. 책상 위에는 안내가 일기를 썼던 장소가 있었고 벽에는 그녀가 좋아했던 영화배우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작은 침대, 접이식 책상, 손때 묻은 일기장은 모두 한 소녀의 삶이자 동시에 많은 이들의 공통된 시간들이었습니다. 방문객들은 저마다 조용히 그 방들을 지나갔고 사진 찍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디오 가이드의 차분한 음성이 공간의 깃든 침묵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잠시 골목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햇살이 운하를 비추고 바람이 살살 지나갔지만 제 마음은 오묘한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물 위에 위태롭게 걸린 다리 하나가 오롯이 그 공간과 기억의 연결고리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렇게 만나본 암스테르담은 운하의 도시였고 자전거의 도시였고 기억을 품고 조심스럽게 꺼내 보여주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가볼 만한 작은 도시들도 네덜란드에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헤이그는 왕궁과 국제법정이 있는 정치의 도시이자 바다를 마주한 휴식 공간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물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장소이기도 하고요. 다음으로 로테르담은 항구 도시이자 실용성과 현대성이 어우러진 모습으로 천변을 걷다 보면 교각 아래에서 바람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위트레흐트는 대학가와 운하가 중심이 되어 도시 전체가 공부와 일상이 섞여 있는 듯한 활발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암스테르담 외곽의 작은 마을들, 예를 들어 자운다르흐 스한스는 풍차와 나무다리, 치즈가 어우러진 풍경을 아직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마치 17에서 18세기 유럽 농촌의 모습을 시간 여행을 하듯이 돌아가서 체험해주게 합니다. 방문객들은 전통 방식대로 돌아가는 풍차 내부 구조를 직접 관찰하기도 하고 치즈와 나무 신발, 수제 초콜릿 등을 만들어보는 실습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의 길거리 시장도 빼놓을 수 없는 공간입니다. 현지 농산물과 생선, 치즈와 빵들이 나열되어 있으며 사람들은 친절하게 시식용 조각을 건네며 사람들의 품은 친밀함과 신뢰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가 네덜란드를 여행하며 가장 놀랐던 점은 이 나라가 속도가 아니라 리듬을 우선한다는 점이라는 거였습니다. 계획표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카페에 앉아 자전거가 지나가는 광경을 바라보고 유람선 위에서 돌담의 맨질맨질한 텍스처를 구경하기도 하고 작은 방 한 칸에서 얼굴을 마주한 역사를 곱씹는 것은 새로운 경험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적 맥주펍에서 목넘김이 부드러운 맥주를 마시며 지역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치즈 공장에서는
치즈 숙성 방법과 풍미를 눈과 코로 확인해 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계절별 튤립이 피는 필드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렸고 그런 풍경은 사진보다는 느낌과 기억으로 오래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올릴 만한 점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어떻게 공공장소를 자신들의 거실처럼 사용하냐는 점이었습니다. 자전거 도로 옆에 벤치가 있고 운하 다리 위에 앉아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풍경은 자연스럽고 당연해 보였습니다. 거리의 예술, 카페의 음악, 물가의 오랜 이야기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듯 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마음 한편에는 물길 위 운하의 흐름, 자전거 바퀴소리, 안네 프랑크의 방에서 느꼈던 무게가 함께 떠오르기도 합니다. 언젠가 다시 이곳을 찾을 때면 그 모든 기억을 조용히 꺼내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덜란드는 그래서 제 가슴 속에 깊이 숨쉬는 그런 공간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잠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허회경의 아무것도 상관없어. 난 아무것도 상관없어 네 맘대로 해도 어차피 내 말 따윈 믿어주지도 않으니 네 입안에서 내 이름이 굴러다닌다도 내 몸이 한순간에 어디로 팔려갔다도 엄마는 모든 것은 있다가도 없댔는데 어젯밤 곰곰이 생각해보니 맞는 것도 같아. Hey, hey, I will not live for you ever. 내 길 위에 네가 발을 내밀고 있대도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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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ill not live for you ever. 이제와 생각해보니 별일도 아니네. 난 아무것도 상관없어 네 맘대로 해도 어차피 내 눈 따윈 쳐다보지도 않으니 내 등 뒤에 네 그림자가 날거린다 해도 내 몸이 한순간에 어디로 날아갔다도 아빠는 그 무엇도 사랑하지 말랬는데 어젯밤 곰곰이 생각해보니 맞는 것도 같아. Hey, hey, I will not live for you ever. 내 길 위에 네가 발을 내밀고 있대도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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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ill not live for you ever. 이제와 생각해보니 별일도 아니네. 난 아무것도 상관없어 날 떠난다 해도 어차피 내 옆자리엔 아무도 없었으니. 그러면 다음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잔나비의 사라진 모든 것들에게.
멀어진 우리 거리만큼 내 삶과 더 가까워져서 들어져라 나만 보다 오늘은 마침내 관통했나봐 구멍난 이 맘 가리고파 새하얀 웃음 귀에 걸고서 느닷없이 사라지던 그 숱한 밤들을 떠올려보네 Time flies Keep your eyes open wide Oh our love runs Keep your arms open wide 사라진 모든 것들에게 잊혀진 모든 밤들에게 그럼에도 속삭이던 조그만 사랑과 마음들에게 돌아갈 수 없다 한데도 이 밤 또 노래를 불러야지 그리워하는 마음이 미래를 향하는 마음이라면 뭘 하든 뜨뜻미지근 하나의 지금 기쁘거나 슬프지도 않아 그냥 멍하게 앉아있기만 집에 혼자 있는 걸 좋아하지만 나도 답답한 건 참을 수 없네 끝내 터져 나오는 지겨운 신호 밖에 나가고 싶은데 나가기 싫은 기분에 입이 크게도 잘만 놀러 다니는 친구에게 심술 냈네 괜히 짜증만 늘어가고 사는 낙이 없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벌써 연말이 오네 환기가 안 되는 삶에 창문을 활짝 열어도 오늘은 꽤나 막내줘 날씨가 그나마 위로돼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만 그 사실을 애써 잊어버리고 사니까 난 조금 괜찮아 사라진 모든 것들에게 잊혀진 모든 밤들에게 그럼에도 속삭이던 조그만 사랑과 마음들에게 돌아갈 수 없다 한데도 이 밤 또 노래를 불러야지 그리워하는 마음이 미래를 향하는 마음이라면 사라진 모든 것들에게 잊혀진 모든 밤들에게 그럼에도 속삭이던 조그만 사랑과 마음들에게 돌아갈 수 없다 한데도 이 밤 또 노래를 불러야지 그리워하는 마음이 미래를 향하는 마음이라면 사라진 모든 것들에게 잊혀진 모든 밤들에게 그럼에도 속삭이던 조그만 사랑과 마음들에게 돌아갈 수 없다 한데도 이 밤 또 노래를 불러야지 그리워하는 마음이 미래를 향하는 마음이라면 네덜란드에서 음식을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공복을 해결하는 행위가 아니라 나라의 역사와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땅은 북해 연안의 낮고 습한 기후 속에서도 사람과 자연이 협력해 농지를 일궈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세 폴더 간척 사업은 협업의 상징이자 공동체 정신의 초석이 되었고 17세기 황금 시대의 경제적 풍요는 음식 문화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후 네덜란드는 산업혁명을 거쳐 음식 생산은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미비한 농작물 기반 식사에 대한 자주 적힌 평가와 달리 최근에는 향신료와 해외 요리, 미슐랭급 레스토랑까지 다양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네덜란드 음식의 배경이 단순한 맛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의 결집체임을 보여줍니다.
네덜란드의 일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주식으로는 스탐폿이 있습니다. 감자를 삶아 으깬 후 그 위에 채소나 소시지 또는 고기와 함께 먹는 전통 요리인데요. 특히 겨울철에 자주 먹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형태는 단순하지만 조리 방식이나 곁들임에 따라 맛의 깊이가 상당히 다릅니다. 제가 스탐폿을 처음 먹었던 것은 암스테르담 외곽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추운 바람을 피해 들어간 곳이었고 현지인들로 가득 찬 테이블 사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스탐폿은 접시에 두툼하게 담긴 으깬 감자 위에 큼직한 훈제 소시지가 얹혀져 있었고 옆에는 짙은 갈색의 육즙이 담긴 그레이비 소스가 따로 같이 나왔습니다. 감자는 매끈하게 으깨져 있었지만 그 속에는 케일이나 당근 같은 채소가 잘게 섞여 있어 식감이 단조롭지 않고 무엇보다 소시지의 진한 훈제향과 고소한 감자의 조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거기에 그레이비를 살짝 얹어 한 입 먹었을 때 입안 가득 퍼지는 풍미는 추운 날씨에 꽁꽁 얼어있던 몸을 단순에 녹여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이 스탐폿이 겨울마다 가족들과 함께 해먹는 가장 익숙한 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매일 먹기에는 조금 묵직하지만 바람이 센 저녁에는 꼭 이 음식이 생각난다고 하더군요. 말 그대로 몸을 위한 음식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스탐폿은 지역에 따라 재료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북쪽에서는 케일을 넣은 보레콜 스탐폿이 유명하고 남쪽 지방에는 당근과 양파를 섞은 형태가 많습니다. 가끔은 베이컨을 썰어 넣기도 하고 일부 가정에서는 향신료나 약간의 식초로 감칠맛을 더하기도 합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 요리를 대하는 방식에서도 삶의 태도를 엿볼 수도 있어요. 단출하고 기능적인 재료이지만 그 속에 있는 따뜻함과 조화는 마치 이 나라의 도시 구조나 사람들의 삶처럼 단순함 속에서 조화를 찾으려는 미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면 관광객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러나 네덜란드 농촌과 전통을 강하게 담고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후트스폿이라는 채소 스프입니다. 감자, 당근, 양파를 오래 끓여 으깬 요리로 병합의 의미를 지닌 이름처럼 서로 다른 재료가 조화롭게 섞여 있습니다. 유래는 1574년 라이덴 해방 당시 스페인 병사가 남기고 간 냄비 속 음식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후트스폿을 주문한 날 저는 작은 농촌 식당에 앉아 본토 지역 주민들과 같은 상에 앉았습니다. 두툼하게 으깬 감자와 채소 사이로 소세지나 돼지고기 조각이 함께 섞여 있었고 국물은 묽지 않고 걸쭉하며 버터와 고기 육즙의 향이 진했습니다. 겨울 오후였던 덕분이기도 하고 채소 특유의 단맛이 묘하게 따뜻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사온 식재료가 아니라 주변에서 난 것, 수확해서 삶는 방식 그대로의 맛이라고. 끼니는 곧 가족, 마을, 계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짧은 식사에서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후트스폿은 네덜란드의 일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나라 곳곳의 농부들이 겨울철 식탁에 올린 기본 음식이자 뿌리를 들여다보는 느낌이랄까요. 관광 코스에서 빠지더라도 이 음식 때문에라도 다시 이 땅을 여행하고 싶어졌습니다. 또한 네덜란드의 전통주도 맛이 괜찮습니다. 네덜란드 전통주 중 하나인 제너버를 바탕으로 한 칵테일도 지나칠 수 없죠. 이 제너버는 밀과 보리를 증류한 알코올에 주니퍼베리 향을 입힌 술로 기원은 영국의 진보다도 앞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술을 토닉 워터나 생강 맥주와 섞은 하이볼 스타일의 칵테일은 낮에도 마시기 좋을 만큼 깔끔하면서도 풍미가 살아있습니다. 제가 한 바에서 제네버 하이볼을 주문했을 때 바텐더는 토닉 워터 대신 드라이 진저에 사과 슬라이스와 레몬 제스트를 곁들여줬습니다. 잔을 돌려보자 탄산이 작은 얼굴 위로 올라왔고 첫 모금을 했을 때는 부드러운 곡물 향과
함께 상큼한 코끝이 울렸습니다. 그 뒤에 제네버 특유의 묵직함은 사라지고 식사 전후나 저녁 여운을 느끼기에 좋은 음료로 변신했습니다. 이 칵테일은 네덜란드 사람이 일상을 여유 있게 즐기기 위해서 고안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5시에서 6시쯤 보렐타이트라고 불리는 술과 안주를 함께하는 시간대에 즐겨 마십니다. 바텐더는 이게 네덜란드 스타일의 술자리의 시작이라고 말하며 잔잔하지만 연결된 대화를 기대하는 듯 했습니다. 제네버 하이볼 한 잔에 도시의 리듬과 사람들의 유대가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또한 네덜란드는 아침과 커피 타임 문화가 확고합니다. 아침에는 저지방 요구르트와 빵, 설탕, 토핑 치즈를 곁들이고 오전에는 가볍게 설탕 토스트나 팬케이크, 점심에는 간단한 계란, 햄, 치즈 토스트를 즐깁니다. 오후 4시경에는 코피티드라고 불리는 커피 브레이크를 가지며 보통 한 잔에 과자나 케이크 한 조각 정도를 곁들여서 즐깁니다. 또한 언론이 전 세계에서 감초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라고 꼽은 것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이 나라 사람들은 단 것과 짠맛, 향이 강한 것을 즐깁니다. 또한 튤립과 풍차처럼 음식도 지역 색채와 전통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예컨대 로테르담 지역 치즈, 북쪽 지방의 훈제 소시지, 남부 리만부르 지역의 파이 등은 국가 전체의 음식 지도에 작지만 강한 개성을 더해줍니다. 암스테르담 문화변 카페에서 스투르바플과 커피를 곁들이던 오전, 작은 농촌 식당에서 후트스폿 한 접시로 점심을 먹었던 오후, 제네버 하이볼로 시작한 저녁 술자리까지 하루의 리듬이 고스란히 식탁에 담겼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운 것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 계절과 도시의 호흡을 입으로 직접 마신 느낌마저 들었어요. 음식은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단순한 맛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스투르바플에서 제빵사의 창의력과 산업화를, 후트스폿에서 공동체와 땅의 깊이를, 제네버에서 사적인 대화와 공적 시간을 연결하는 투명한 매개체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조합들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생활을 천천히 음미하는 방식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노래 들으면서 쉬다 오겠습니다. 너드 커넥션의 버들길.
다음 곡 듣고 오겠습니다. 브로콜리 너마저의 단호한 출근. 순간 단 생각처럼 끼어드는 차들 좁아지는 도로 위에 나는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날 항상 출발해야 할 때면 사소한 일들이 마음을 걸고 넘어져 의미 없이 현관을 핥았지 도망치고 싶은 날은 매일매일인데 돌아갈 곳이 없는 나는 길 위에서야 달콤하게 꿈을 꾸네 단호하게 마음을 먹고 출발할 시간 아니 망설이지 않고 움직여야만 벗어날 수 있는 정체된 이 길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삼켜봅니다 도달하는 곳이 어디인지 생각하기엔 너무 피곤한 시간 망설이는 순간 깜빡이도 없이 끼어드는 생각들 도망치고 싶은 날은 매일매일인데 돌아갈 곳이 없는 나는 길 위에서야 달콤하게 꿈을 꾸네 단호하게 마음을 먹고 출발할 시간 아니 망설이지 않고 움직여야만 벗어날 수 있는 정체된 이 길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삼켜봅니다 도달하는 곳이 어디인지 생각하기엔 너무 피곤한 시간 너무 피곤한 시간 암스테르담을 떠나 로테르담에 처음 도착했을 때 느낀 것은 암스테르담과는 전혀 다른 공기의 결이었습니다. 이곳은 전통적인 풍경보다는 현대적이고 대담한 도시 구조가 먼저 눈에 들어왔고 마치 전후에 새롭게 태어난 유럽 도시가 어떤 모습일지 체험해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낮은 건물이 많은 네덜란드에서 보기 드물게 수직으로 뻗은 건물들이 많았고 건축의 선과 면이 만들어내는 긴장감이 도시의 활기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마르크탈 앞 광장에 앉아 신선한 생선과 야채로 만든 점심을 먹으며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데 시장이라는 기능에 미술관 같은 공간미가 더해져 있다는 것 같은 느낌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강변을 따라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에라스무스 다리 앞을 지나게 됩니다. 휘어진 곡선으로 도시의 상징처럼 서 있는 다리는 바람이 거세게 불 때 더 아름다워 보였고 물 위를 지나는 유람선과 건너편 현대 건축물들의 조화가 어딘가 로테르담답다라는 느낌을 줬던 것 같습니다. 도시 재건의 역사 속에서 큐브하우스나 고층 건물들 그리고 낡은 공장을 문화 공간으로 바꾼 움직임들이 도시 전체에 유연한 리듬을 만들어줬어요. 저녁 무렵 델프스하벤이라는 옛 항구 지역을 찾았을 때는 로테르담의 또 다른 얼굴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조용한 물길 옆으로 오래된 풍차가 서 있고 중세 분위기를 간직한 건물들 사이를 거닐다 보면 이 도시가 단지 새로워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래된 것을 존중하며 간직하고 있다는 것 또한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헤이그로 향했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 기차로 1시간도 걸리지 않은 거리지만 도시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인상은 도시가 고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넓게 펼쳐진 거리와 정갈한 건물들, 특히 궁전이나 정부 건물 근처를 지날 때는 무언가 기품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먼저 누르데인데 궁전 근처를 둘러보았고 왕궁 앞에서 산책을 즐기고 있는 현지인들과 마주치며 도시에 흐르는 여유로운 리듬에 익숙해지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향한 곳은 모리트하위스 박물관이었습니다. 유명한 작품들을 가까이서 본다는 기대감보다는 이 도시에는 미술이 어떤 방식으로 전시되고 있는지를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조용하고 세련된 전시관, 그리고 천천히 그림 앞에 머무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베르메르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를 보았을 때는 설명 없이도 그 자체로 시간이 멈춘 듯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해변가로 나갔습니다. 스에베닝원 해변은 고요했지만 바람은 제법 거세게 불었고 모래 위에서 아이들과 산책을 즐기는 가족들을 보며 이 도시가 정치와 예술, 일상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도시는 위트레흐트였습니다. 암스테르담보다 작고 로테르담이나 헤이그보다도 조용한 느낌이었지만 이 도시야말로 네덜란드의 중세적인 정체성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중심부에 위치한 돔 타워가 시야를 압도하고 있었고 저는 이 탑에 올라 도시의 구조를 한눈에 내려다보았습니다. 낮은 건물들 사이로 운하가 흐르고 그 운하를 따라 사람들의 일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카페 테라스에 앉아 지나가는 자전거 소리, 잔잔한 물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교회의 종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시간의 흐름이 더 천천히 가는 듯한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도시를 거닐다 보면 공방이나 독립서점을 쉽게 만날 수 있었고 그 안에는 젊은 예술가나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위트레흐트는 과거의 유산을 그대로 간직한 도시이기도 했지만 젊은 에너지와 새로운 시도들이 조용히 숨쉬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운하를 따라 내려오다 보면 식당이나 와인바 같은 곳들도 많이 모여 있었고 그곳에서는 세련되기보다는 정직한 음식과 분위기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매력은 조용히 오래 머물수록 드러난다는 말이 떠올랐던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새 도시를 더 돌아보며 저는 네덜란드가 단지 풍차와 튤립, 운하로 기억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던 것 같습니다.
각 도시가 지닌 성격이 너무 뚜렷하고 매력적이었고 그것이 도시의 풍경과 사람들의 표정, 공간을 사용하는 방식까지 자연스럽게 배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도 있었습니다. 로테르담에서는 재건과 실험 정신을, 헤이그에서는 기품과 문화적 깊이를, 위트레흐트에서는 정체성과 조용한 창조성을 마주했던 것 같습니다. 이 도시들을 통해 저는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가진 다양한 얼굴을 비로소 제대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고도의 시옷. 나를 품어주는 지붕 아래 사람들 창문에 기대어 있는 물건들 사람을 이루는 글자 사이에 싫어하는 마음들 깜빡하며 지나가고 사랑하는 사람들 시름시름 숨을 쉬고 숨을 쉰다. 스듬하게 줄지어선 진한 울음소리 아래 살부대끼며 지붕을 나란히 받치고 산다. 살갑던 눈빛이 사나운 눈빛도 되고 한다. 싫어하는 마음을 깜빡하며 지나가고 사랑하는 사람들 시름시름 숨을 쉬고 숨을 쉰다. 쌀밥 같은 얼굴로 나를 반겨주던 미운 손을 모르던 난 철이 없었네. 눈부시게 깨끗한 옷을 걸치고서도 나는 얼마나 하찮은 사람이던가. 울고있던 얼굴들은 지고 가는 것에 익숙해 약속처럼 저문에 닳고 누른 그 마음으로 나와 널 이룬 글자 사이에. 그러면 마지막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서울전자음악단의 고양이의 고향 노래. 어린 시절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시던 말씀 죄인의 후손이라고. 내 친구들 다 떠나고 세상에 필요 없다고 나를 밀어내도 난 괜찮아. 웃으면서 노래가 온 세상이 나를 밀어내도 난 괜찮아. 웃으면서 노래해봐. 고양이의 고향 노래 불러봐.
멈춰서 그 무엇인가 가져가려 애를 쓰지만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을 가져가려 해도 난 괜찮아. 웃으면서 노래해봐. 온 세상이 나를 밀어내줘. 난 괜찮아. 웃으면서 노래해봐. 고향의 고향 노래 불러봐. 난 괜찮아. 웃으면서 노래해봐. 온 세상이 나를 밀어내줘. 난 괜찮아. 웃으면서 노래해봐. 고향의 고향 노래 불러봐. 난 괜찮아. 웃으면서 노래해봐. 온 세상이 나를 밀어내줘. 난 괜찮아. 웃으면서 노래해봐. 고향의 고향 노래 불러봐. 슬기로운 여행 생활, 여행의 팁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네덜란드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암스테르담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단 걷기로 했었습니다. 좁은 운하 사이 골목을 따라 걸으며 도시의 분위기를 느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몇 블록 지나지 않아 금세 깨닫게 됐습니다. 이 도시는 걷기보다도 타야 하는 도시라는 걸요. 도로 옆 인도와는 또 다른 선명한 자전거 전용 도로가 따로 나 있고 그 위로는 끊임없이 자전거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쪽 팔로 핸들을 잡고 다른 팔로는 우산을 쓴 채 능숙하게 달리는 사람, 핸드폰 통화를 하며 무심하게 골목을 빠져나가는 사람, 아이를 앞뒤로 태운 채 출근 중인 엄마까지 자전거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이 도시 사람들의 삶 그 자체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도시에 조금 적응한 후 자전거를 빌려보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의 관광지나 역 근처에는 자전거 대여소가 있어요. QR코드로 앱을 다운로드하고 카드 정보를 입력한 뒤 자물쇠를 해제하면 바로 탈 수 있는 구조였고 가격도 꽤 합리적이었습니다. 저는 24시간 대여 옵션을 선택해 하루를 자전거와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전거 도로에 진입할 때마다 조금은 긴장이 됐습니다. 어디까지가 자전거 도로인지, 보행자나 자동차와는 어떤 식으로 공간을 나눠야 하는지가 조금 낯설었었거든요. 하지만 이 도시는 그 모든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정비해 두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붉은 벽돌로 표시된 자전거 전용 차선, 교차로마다 따로 마련된 자전거 전용 신호등, 심지어 자전거용 원형 로터리까지. 도로는 언뜻 복잡해 보이지만 자전거를 타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직관적이고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자전거 도로에서 꼭 지켜야 하는 것이 도로 예절입니다. 속도를 줄여야 할 구간, 방향을 바꿀 때 손을 들어 신호하는 것, 배를 울릴 타이밍까지도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상 깊었던 점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사이에 조용한 배려가 언제든 깔려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방향을 바꾸면 자연스럽게 속도를 조절하고 아이를 태운 자전거가 지나가면 그 주위를 넓게 피해줍니다. 빠르게 달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느리게 가는 사람을 방해하거나 불쾌하게 굴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문화 덕분에 처음엔 어색했던 저도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흐름에 녹아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의 자전거는 단지 이동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도시의 일부였고 문화였으며 동시에 사회적인 신뢰의 표현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않으면 만들어낼 수 없는 흐름. 그 속에서 저는 타인의 삶과 리듬에 몸을 맡기고 있었던 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를 여행하면서 가장 자주 마주한 건 거창한 장면보다는 작고 조용한 순간들이 오래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가정집 앞에 가지런히 세워진 자전거, 오후의 빗소리를 배경으로 조용히 펼쳐진 시장 풍경, 무표정한 듯 친절한 사람들의 태도, 그리고 음식의 단순한 조리 방식 속에 녹아든 삶의 온도까지 이 나라를 가장 잘 설명하는 건 결국 그런 사소한 일상의 축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이 나라의 흐름에 익숙해져 있었고 걷고 먹고 멈춰서는 방식까지 달라지고 있었던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그 조용한 리듬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영진의 한명입니다. 였습니다.